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나는 암호자산을 투자했는데,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암호자산 투자했는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안 좋게 흘러가면 암호자산 시장도 같이 막 하락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혼란하실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전 세계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패턴이 어디서 어떻게 변하고 있나, 실질적인 사례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 미국에서 지금 뱅크런을 대비하는 공익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뱅크런이 뭔지 아시죠? 은행에서 현금을 너무 많이 인출하면 은행이 파산되는 거를 사실은 그런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떤 그 시스템적인 그런 문제 상황이나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나 세상이, 그런 거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개별적인 코인에 관해서 나는 리플 코인 투자했으니까 갑자기 급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전체적인 지금 어떤 그 패턴 자체가 어떻게 가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제가 봤을 땐 요즘 같은 상황에선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이틀 연속 상승을 했죠. 12.3%의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 개인 투자자들, 전 세계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이게 다시 추세 전환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가들은 이제 데드캣 바운스다, 여기서 약간의 상승이 있은 다음에 대폭으로 되게 오랫동안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후자적인 성격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이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암호화폐 비트코인 기준에서만 일단 딱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말까지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요즘같이 이제 불안한 장세에서는 야 지금 떨어지니까 난 빨리 매수해야 돼, 이런 거보다는 항상 100%의 어떤 베팅한 어떤 투자보다는 암호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25%에서 30%의 현금 비율은 반드시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분석을 그냥 올려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게 상승세기형 패턴이죠. 상승세기형 패턴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여기서 조정장세가 향후에 도래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냥 옆으로 밀다가 다시 한번 좀 8,000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지금 앞으로 한 며칠간의 불안한 장세가 다시 출현한다면 암호화폐 장세도 6,800에서 6,900달러까지 일단 찍은 다음에 약간의 조정 장세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지지 노선이 어디냐면, 저 지지 노선이 보면 6,000달러대예요. 6,000달러. 근데 거기가 깨지면 5,4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쨌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약간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이 전염병 사태가 조금 오래 갈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6조 달러 중에 2조 달러를 의회에서 가결돼가지고 그게 이제 통과가 돼서 예산이 풀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지금 반등하는데, IOC 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를 발표했잖아요. 자, 올림픽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그냥 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올림픽이 원래 개최되는 게 일본 도쿄에서 7월달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소강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올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소폭으로 이제 사그러들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동절기가 되면서 12월달하고 내년 이제 1월달, 2월달 넘어가면서 지금 이 전염병 바이러스가 더 강력하게 전이 돼가지고 또다시 아마 패닉을 불러올 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들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요즘에 전염병이 막 이 나라 저 나라에 막 창궐하니까 캐나다 교민 피습, 그래서 외교부는 어디에, 전 세계는 현물경제 축소에서 희생양이 된 자국의 본국 시민들에 의해서 이민자 배척이 급상승할 것이다. 이건 제가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비행기를 안 탄 거고, 그리고 하다못해 관광 자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로서 아니면 관광 자체도 워낙에 많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를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워낙 좋아서 자주자주 때가 되면 그냥 막 계속 자주자주 나갔었는데 하여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향후에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만만한 건 사실 이민자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노란 친구들 웨스턴 애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국에 와서 걔네들이 뭐 시민권을 받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네는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게 얘네들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데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민 2세대, 3세대 이렇게 넘어가면서도 본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어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거지. 한국 경제가. 그런 걸 이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근데 한국에서만 계신 분들은 한국이 헬조선이야. 난 한국을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도 비행기 타는 사람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한국을 떠나면 내가 뭐 페라리를 탈 수 있을 거야. 나는 대단하게 성공할 거야.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저만의 착각이었다고 이제 전 생각하거든요. 외교부는 최선 다한다지만 전염병 혐오, 범죄에 떠는 교민들, 자화자찬할 시간에 실질적 대응을, 어쨌든 전 세계가 미국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아니면 뭐 프랑스가 됐든 저는 뭐 독일이 됐든 이런 일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빌 게이츠라는 분이 이제 간간히 되게 중요한 대목에서 한마디 던지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선물 시장이 되게 많이 급반등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빌 게이츠는 오히려 지금 긴급한 어떤 상황이다. 되게 중요한 긴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경고를 지금 알리고 있어요. 미국 경제. 자, 어떤 사람,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빌 게이츠라는 이분 말이 맞을까요? 자, 그리고 어떤 이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 중에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이제 패닉에 되게 많이 주식이 떨어진 게 뭐냐면,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인데 이게 50일간 지난 50일간 56%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반이 더 떨어진 거예요. 우리도 뭐 비트코인 떨어졌어 막 난리 치고 안 오르니까 막 답답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어쨌건 현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완성차 업계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현물 경제가 축소하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전염병이 어느 정도 사그러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향후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은 아마 완성차 시장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구독경제 서비스로 가면서 뭐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 비중은 줄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이제 모기지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우징 마켓이 이제 막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을 때 2009년 이래로 모기지 신청이 30%가 하락을 했다. 자, 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현재 뭐 사람들이 바깥 활동도 안 하고 부동산도 안 가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물 경제 축소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 보거든요. 어쨌든 30%가 모기지가 하락했다. 이 얘기인즉슨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을 거다. 더 나아가서 모기지를 얻어서 집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건, 현물 경제가 지금 축소하고 있는데 내 직장이 사라지고 내가 운영하는 자영업체가 지금 힘들어지는데 내가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그 철밥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모기지 갚을 돈이 있어야 막 이렇게 모기지를 얻어서 막 집을 살 거 아니야. 그래야 주택시장도 어느 정도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현물 경제는 반드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해왔었고, 지난주 모기지 신청은 29.4% 감소했다. 이것이 2009년 이후 주택시장의 가장 큰 하락입니다. 한편 고인 모기지 리츠는 마진콜을 커버할 수 없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지난주 주택시장에 위험을 안겨주는 또 다른 징후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현재 현물경제는 이렇게 식으로
미국에서도 축소하고 있고, 미국이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돌아갈 거고, 한 가지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구독자님 중에 소자님이라고 있어요. 이분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깨어 계신 분이거든요.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저께 이제 러시아에서 7.5라는 어떤 이 지진 지수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오호츠크에 캄차카 반도 바로 밑에 부분인데 일본 바로 옆에죠. 우리나라하고 약간 가까울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제 영상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고층 건물에 살긴 하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5년 안에는 우리도 밑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단독이나 뭐 1층짜리 어떤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했더니 2년 안에 가야 하지 않냐? 저한테 이제 싹 흘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지금 이 전 세계에 이제 벌어질 불레고리 쪽하고 이제 벌어질 어떤 그 지진의 어떤 이런 패러다임이 도래를 한다면 지금 고층 건물이라는 빌딩에 배팅하는 약간 그런 부동산 그런 성향들이 많이 저는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변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막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 늦는다는 거죠. 이게 저는 어쨌건 7.5의 어떤 이 진도가 벌어졌다는 게 예사롭지 않다. 어쨌건 향후에도 이제 제가 주기적으로 이런 소식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실물 경제 대 디지털 경제 이게 어떻게 될까? 사실 이게 메인 핵심이에요. 제가 이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성차 업계 그리고 주택 시장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 마켓들 상가에서 뭐 물건 파시는 분들 결국에 지금 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오프라인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다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에 프레임을 그대로 씌워놓은 거지 어차피 5년 안에 이런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지금 세력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서 어떤 디레버리징? 하여튼 뭔가를 다 밀어버린다. 어떤 뭐 박홍기인가? 그분은 약간 좀 극단적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성향이 있긴 있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물론 듣고 배울 말도 분명히 있어요. 너무 배척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7월달이나 뭐 8월달 기점으로 해서 이 전염병이 어느 정도 사그러들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이 전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게 어떻게 따르게 또 이제 변화돼가지고 더 지독한 전염병이 또 다른 형태로 만약에 온다면 향후에 몇 년 안에 10년 안에 그때는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할까요? 오프라인 마켓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망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자영업을 한다는 자체가 극도로 위험하다는 거죠. 향후에 돌아오는 시대 플랫폼 경제 상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지독한 전염병이 이 나라 저 나라에 창궐하고 전 세계에 만약에 창궐할 경우 플랫폼 경제 쪽으로 내가 내 몸을 거기다 실리지 않으면 그게 뭐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뭐 쿠팡이나 아니면 뭐 전반적인 뭐 지마켓이나 뭐 어떤 그 이커머스하고 연동되는 뭐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뭐 강의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그렇게 밥벌이가 만약에 안 된다면 저는 먹고 살 길이 점점 되게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업 잡마켓도 아마 되게 많이 변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경제가 이제 막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지금 환경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5G망은 계속해서 저변 확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5G망이 계속해서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상관관계에 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VR 산업 그리고 모바일 산업 되게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실질적인 실내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0년 7월 달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가 판매가 가능해진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국토부에서 세계 최초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했다. 이게 세계 최초래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그러면 한국을 항상 샘플링하는 그런 국가로 지정해가지고 세력들이 항상 이용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율주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이제 옮겨간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도 사실은 그런 차들이 있어요. 뭐 현대차나 아니면 뭐 폭스바겐, 뭐 벤츠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율주행이라고 말은 하지만 운전대에 손을 주기적으로 잡아야 돼. 근데 지금 레벨 3단계까지 이번에 7월 달부터 넘어가는 어떤 이 자동차들은 뭐냐면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돼요. 법적 그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자동차를 그냥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5단계가 완전 자율주행 차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5G하고 이런 생태계가 창궐하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가 결국에는 부분에 다 틈새에 이식돼가지고 결국엔 이 생태계 조성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는 개별적인 코인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자, 은행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한 FDIC의 어리석은 광고가 반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FDIC가 예금보험공사거든요. 예금보험공사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공익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FDIC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예비 요건이 0으로 떨어지는 시점에 광고가 게재됩니다. 자, 이 얘기가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그러니까 0으로 0%로 떨어지면서 이 광고가 제기됐대요. 이자를 주지 않는데 내가 현금을 은행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제로금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은행에 두기도 뭐해? 그럼 원래는 이게 주식시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 앞으로. 되게 재미난 일이 암호화폐 시장에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물꼬를 만들어내고 생태계의 어떤 그 핏줄을, 인프라를 지금 깔고 있는 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GCD그룹, 코인베이스, 이런 사람들, 거기다 바이낸스, 한국은 업비트, 이런데 저는 이제 그런 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건 뱅크런을 대비 이런 거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 FDIC가 사람들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광고를 공개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재미난 문장이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이런 점들을 연결해보면 예금을 사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다 맡긴 돈을 가져다가 지금 그 양적 완화를 한대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거죠. 이 칼럼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어쨌건 뱅크런을 막기 위한 미국의 어떤 공익 광고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되게 재미난 일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거는 전 세계 최강국이야.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현재 미국 재무부 채권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투자자들은 국채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몰아냄으로써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끔찍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다. 결과적으로 미국 금융시장은 미국 경제의 미래에 무신뢰라는 끔찍한 표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세계경제 초강대국인 미국은 이제 유로존 및 일본과 같은 재무부 채권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나타냅니다.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인 GDP, GNP는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이게 이 전염병이 다시 한번 수그러들면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미국 달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다른 나라들한테 달러를 퍼뜨리고 그 강달러를 이용해서 양털깎기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인도가 급부상되면서 서구의 많은 자본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거다. 로스차일드는 미국의 빨대를 꼽았지만 그 빨대는 다시 중국하고 인도나 이런 국가로 넘어갈 거다. 그 뒤에 있는 거는 미국이 아니다. 로스차일드나 거대 금융 세력이다. 그러니까 1000년 이상,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자본그룹은 기축통화국을 옮겨왔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미국 경제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기보다는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돈을 돌려받거나
다음 투자자에게 돈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뉴스를 끝으로 이번 영상을 일단 마치려고 하는데, 글쎄요, 암호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도 이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실물 경제가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잠시 있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실물 경제는 축소되고 디지털 경제가 창궐하면서 암호자산 시장도 그대로 자산 시장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기에 저는 금은을 배제시키고 피지컬 월드에서 디지털 월드로 전향한 케이스고, 그래서 마지막 판단은 다 각자 내리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